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에 이 냉동실이 정말 빈틈없이 꽉 찬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지나고 나서 남은 음식들 냉동실에 많이 넣어두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이 남은 송편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송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둔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빨리빨리 드셔야 할 텐데 이 송편을요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채소 있잖아요. 네. 야채소들을 좀 같이 버무려서 아침에 든든한 송편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샐러드뿐만 아니라 이 고구마 마탕 요리하는 방식으로 송편 요리해서 드시면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한번 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농업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가락공판장 양승환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락공판장 양승환입니다. 네, 오늘 또 양승환 부사장과 함께 농산물 동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옥수수와 사과, 그리고 집중 분석 나우에서는 호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반입 물량입니다. 네, 과일부터 보시죠. 1283톤 들어왔습니다. 과일 과채 813톤 들어왔고요. 일반 채소 5347톤 들어왔습니다. 총 744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보면 1498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 보시죠. 83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00.2톤이었는데요. 어제보다 3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14,05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6,600원, 최저가는 1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4,052원입니다. 어제는 1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어제보다 한 1,000원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요. 함께 등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8원 떨어진 14,052원에 거래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월 26일 24,847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가격 9월 27일까지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 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4,05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 보겠습니다. 714.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76.3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38.44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보도록 하죠. 5,476원이고요. 최고가는 6,300원, 최저가는 4,7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5,476원이고요. 어제도 같은 5,000원대긴 했지만 5,86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하락했죠. 384원 떨어졌습니다. 5,476원에 낙찰됐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보시면요. 역시나 무와 마찬가지로 9월 26일 8,122원으로 최고가를 지금 형성을 했었고 9월 27일까지 그 가격이 유지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4,927원까지 9월 28일 떨어졌었고요. 그 후로 그래도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476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배추와 무 반입 물량과 또 가격 시세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또 시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배추 앞으로 좀 상승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이후 대기 물량이 증가되고 중도메인 구매력과 소비 부진으로 다소 약보합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뭐 중도메인들의 구매력이 부진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추석 이후 그 김치 등 그 잔재 물량이 많고 그 소비력도 약하고 마트나 식자재에서 그 구입처 주문량이 작다 보니까 중도메인 그 구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출하 부분도 지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출하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출하식 이제 현재 그 성장기 고온 장애를 받고 기온 하락으로 그 미개월 구입 품질이 다소 그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출하 물량도 증가됨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도 아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제값을 받기 위해서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채소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품목은요. 네, 바로 오이입니다. 221.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21.5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99톤 정도 지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노가고이 15kg 상품 평균가입니다. 오늘 6,721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11,000원대였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등락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2원 떨어진 가격 6,72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노가고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11,254원을 기록했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입니다. 지금 반 정도 하락하면서 6,721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고이 15kg 기준입니다. 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춘천시였습니다. 11,500원에 낙찰됐고요. 자, 평균가도 역시나 춘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6,60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품목 보겠습니다. 비타민입니다. 3.19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77톤 들어왔었는데요. 많은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0.576톤 어제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비타민 2kg 상품 평균가 보죠. 네, 오늘 3,335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3,807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가 472원 정도 하락했네요. 비타민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7,258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가격 역시나 다음 날까지 유지했지만 그 후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 29일 3,2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3,33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도 보겠습니다. 182.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64.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이 많진 않습니다. 81.98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홍고추 10kg 특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54,487원이고요. 어제는 67,332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가 좋지 못합니다. 12,845원 하락했습니다. 네, 홍고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13만 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상승 하락 반복하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58,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에 이번엔 최고가가 아니고요.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8일 45,000원대를 기록했었고 그 후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월 27일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116,609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54,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경매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시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홍고추 좀 시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 시판형 홍고추의 시세가 그 등급별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특품 상품 기준이 많지 않아 평균 시세는 그 추석 전보다 상당히 그 떨어진 것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지역에서 출하가 잘 진행이 되면 이 시세 부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달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 신규 출하 지역인 그 전남 지역의 홍고추가 그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특품 출하가 주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그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뭐 홍고추 산지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강원 지역의 그 기온 하락으로 홍고추 품위가 좋지 않고 그 특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해도 홍초 출하가 되었으나 정상적인 출하 물량이 공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럼 이럴 때 소비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 동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홍고추 소비는 그 식자재와 그 마트 거래가 그 대부분입니다. 네. 건고추용 홍고추는 거의 소진된 상태이고 그 소비는 현재는 그 추석 이후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소비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아무래도 산지 교체 시기로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농가에서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입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네, 오늘 17.5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2.94톤이었는데요. 어제보다 5.37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찰옥수수 8kg 상품 평균가입니다. 7,355원, 최고가는 12,500원, 최저가는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7,355원이고요. 어제는 17,675원이었습니다. 시세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네, 1,320원 하락했습니다. 7,355원에 거래됐습니다. 찰옥수수 8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죠. 10월 1일 17,675원을 기록했고요. 바로 그 다음날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현재 7,35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난해 그래프가 점선이고요. 시일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그래프 점선이 더 위에 있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그래프입니다. 올해와 지난해 시세 차이가 지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7,355원에 거래되면서요. 지난해보다 시세 형성이 낮게 돼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찰옥수수입니다. 강원 영월군 5,185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2,132원, 강원 춘천시가 8,190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이 영월군이었습니다. 18,0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 춘천시가 10,000원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춘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8,19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혜원 아나운서와 함께 채소 시세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중에서 오늘의 채소인 옥수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의 9월 가격은 어떤 동향을 보였습니까? 예, 지난달 9월 옥수수 평균 가격은 18,000원으로 전년도 평균 28,800원보다 2,300원 하락세였습니다. 올해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소비도 부진하고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요. 반입량이나 시세에도 변동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출하 지역 물량이 감소하면서 추석 이후도 소비도 꾸준히 늘면서 가격은 전년도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보합세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재배된 옥수수가 좀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비결은 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출하 지역은 영월, 평창, 단양 등이며 가격을 잘 받는 이유는 제규격에 맞게 완전한 선별을 한 결구 기준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출하주의 신뢰도입니다. 아하. 지금 또 가을이 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해졌잖아요. 쌀쌀해요, 예. 또 이렇게 저녁이 되면 뜨끈뜨끈한 주전부리 생각나거든요. 또 옥수수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옥수수는 현재 인기도 좋아서 지난해와 비슷한 소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옥수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품종들이 있고 또 이게 크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구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는 주로 찰옥수수와 단옥수수, 초당옥수수가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흰색 계통의 미백, 찰옥수수와 검정색인 흑찰, 네. 그리고 일부 혼입이 된 얼룩이 옥수수가 있습니다. 네네. 단옥수수는 당분 함량이 좋아 스위트콘이나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 초당옥수수는 다른 옥수수보다 당도가 한 2, 3배 높아서 생옥수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품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변한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좋은 품질 옥수수의 신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중에서 개발이 끝난 이 옥수수 신품종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과 괴산군이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옥수수입니까? 이번에 개발한 황금마찰은 백색 혹은 이제 검정색의 기존 찰옥수수와는 좀 달리 옥수수 색깔이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황금마찰이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은 황금마찰이 함유하고 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생리활성 물질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 눈과 피부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좀 어떤 계기로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황금마찰의 개발은 2016년 괴산군으로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찰옥수수 개발 요구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괴산군에서 품종 선발에 직접 참여하고 농업인, 소비자 등 실수요자들이 품종 평가에 직접 참여해서 2017년에 황금마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옥수수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시식도 해보시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황금마찰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7년 농업인 소비자 대상 품종평가에서 조사 대상의 한 60% 이상이 황금마찰이 모양과 만면에서 괴산군의 주력 품종인 대학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요. 네. 농가들의 재배 의향,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도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실시한 통신판매 소비자 대상 품종평가에서도 모양에서는 10% 이상, 맛에서는 3% 이상 대학차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어서 황금마찰의 시장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면 보니까 색깔이 정말 노랗네요. 완전 노래요. 네,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이 황금맛 찰옥수수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재배가 되고 소비자들은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요? 황금마찰은 이제 올해 금년에 이제 괴산군의 기술 이전을 완료해서 종자 증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종자가 보급되기 시작해서요. 시장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종자 생산 과정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많은 양을 보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종자 생산량을 늘려서 2023년에는 한 1,200타 이상 재배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이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옥수수 소비 상황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찰옥수수는 매년 한 7에서 8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3만 톤 이상이 이제 수입돼서 총 한 1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찰옥수수를 이제 쪄서 먹는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레토르트, 냉동 찰옥수수 등 한 1차 가공 제품들이 개발되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 찰옥수수를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생산자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하는 미래 유망한 옥수수는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기호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꼬집어서 이것이 미래의 옥수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농업인 측면에서는 재배 안정성이 좋고 재배 기간이 짧은 것이,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찰옥수수 자체의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것이,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 함량이 많은 것이 선호도가 이제 높다고 판단되고요. 네.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이제 옥수수가 미래의 유망한 옥수수라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충청북도의 찰옥수수 소득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헥타당 1,5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본격적으로 이제 황금마찰이 보급될 경우에 매년 한 180억 이상의 이제 농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맛보고 싶네요. 노란 네. 옥수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농협 가락공판장의 양승환 부사장과 옥수수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축을 꼽으라면 소비라고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옥수수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현재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그 지자체나 그 단체에서 옥수수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 향토 축제나 각종 테마, 그 체험 행사를 통해서 옥수수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의 만남을 그 장히 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좀 더 그 다채로운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끌 수 있고 그 네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옥수수의 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달 또 옥수수 시세와 또 출하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옥수수는 그 계절 품목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물량도 점점 소진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역시 그 소비량과 물량이 감소되면서 그 가격도 그 보합세가 전망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오늘 낮에 옥수수를 먹었거든요. 아, 정말요? 정말 달고 이 추운 날씨에 옥수수가 딱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옥수수의 사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가들도 제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과채와 과일 시황 이어서 확인하시죠. 네, 10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채와 과일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배입니다. 배 전체 반입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총 125.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50.1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4.51톤 떨어진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신고배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37,234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44,792원이었는데요. 오늘은 37,234원, 어제에 비해서는 7,558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15kg 특품 기준입니다. 9월 29일에 57,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후에 약 2만 원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37,234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입니다. 23,90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19,676원, 경기 평택시 19,871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최고가는 천안시가 기록했습니다. 45,000원이었고요. 평균가도 천안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5,377원, 상주시도 23,908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17톤이고요. 어제는 175.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58.16톤 떨어진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완숙 5kg 상품 기준입니다. 오늘은 24,755원이고요. 어제 평균가는 23,147원. 어제에 비해서 오늘 1,608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5kg 상품 기준입니다. 9월 26일 3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 10월 1일에 27,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 중에선 가장 낮았고요. 약 4,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31,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39,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장수군이 22,5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서군이 11,741원, 평창군이 16,657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토마토 가격을 살펴보셨습니다. 토마토의 소비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양승환 부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비 현재 어떤 추세입니까? 완숙 그 토마토의 경우는 그 추석 이후 소비는 다소 그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토마토의 품질도 어떤지 중요한데 산지에서의 이 작황 상태는 어떤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폭염으로 그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성장 장애로 그 수확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 경도는 좋아졌으나 네. 그 과 크기가 작아지고 그 착색 불량 및 기형과가 많아 기형과도 많고 수확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름철 폭염의 피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이 토마토 출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강원도 지역의 출하가 마무리 단계로 있고 그 중부 고냉지 및 그 충남 지역 이하 산지 교체 시기입니다. 네. 10월 초까지는 그 강원도 지역의 물량이 감소와 신규 지역의 그 간헐적인 작업으로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토마토 시세를 앞서서 점검해 봤는데 앞으로 이번 달에 토마토 시세는 어떨 건지도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량도 감소되고 그 소비도 부진하는 반면 완숙 토마토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3,000원에서 3,500원, 예. 일반 토마토의 경우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토마토 가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토마토 몸에 정말 좋거든요.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일 경락가 확인하겠습니다. 감귤 반입량부터 확인하시죠. 네, 감귤 전체 반입 물량은 91.16톤입니다. 어제는 112.3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1.15톤 하락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9,37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17,000원이었고요. 어제 평균가는 19,215원, 오늘은 19,373원. 어제와 비교해서 158원 상승했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입니다. 그리고 올해 30일 평균가도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가격 낙차가 좀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000원대 9월 3일에 기록하다가 떨어졌다 상승했다가 9월 27일 17,455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낮았고요. 또 19,373원을 기록하면서 27일보다는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 바로 사과인데요. 사과의 경락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는 품종별로 나눠서 전체 살펴볼 거고요. 전체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입량은 174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70.61톤 떨어진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그중에서도 히로사키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 22,015원이고요. 어제 평균가는 23,662원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1,64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kg 상품 기준입니다. 9월 28일 3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약 14,000원 정도 하락한 25,000원대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히로사키 품종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살펴볼 품종은 홍로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인데요. 평균가는 19,595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21,203원이었고요. 오늘은 19,590원, 어제에 비해서는 1,608원 하락했습니다. 홍로 품종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28일 35,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약 9,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0월 2일 오늘은 2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3일 때 5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확연히 높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급속도로 떨어졌고요. 9월 13일 이후에는 지난해와 올해 이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9,595원, 지난해 이맘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4만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청송군 가장 높았습니다. 21,173원에 거래됐고요. 충주시는 12,352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사과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붉은 색깔, 오늘의 경매상을 꼼꼼히 살펴볼 바로 과일은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왜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잠깐만. 자전거 타고 지금 여기를 왜 좀 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 여기 저 시장에 물건을 네. 출하해서 네. 여기 지금 보는 거죠. 아, 그럼 산지에서 올라오신 분이신 거예요? 네, 생산자? 네. 주로 어떤 선물들을 좀 갖고 오세요? 농산물을? 예. 포도하고 네. 사과요. 사과. 네. 저 좀 보세요, 오늘. 제가 무슨 과일을 닮은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네. 저기 홍로 사과 같이 예쁜데요. 그렇죠. 예. 네. 홍로 같은 말 그대로 사과 옷을 오늘 제가요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네. 산지에서 오셨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산지 사과? 예. 산지를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여기를 예. 말씀하는 거예요. 산지요. 예. 산지는 올해는 네네. 사과들이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가 못하고 그 날씨가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네. 더워놔서 그리고 과수가 큰 게 별로 없어요. 하나가 적어. 그래가지고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지난주에 이제 추석 대목을 좀 똑똑히 보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추석 때는 괜찮으셨죠? 추석이 네. 괜찮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그 많은 그 소득을 남긴 건 아니고 그래 아니고 자 바쁘시니까 가지고 제가 가장 더 중요한 사항은 경매사님 제가 찾아뵙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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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급하게 생산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사과에 대한 경매상황 바로 짚어볼게요. 사과를 닮은 경매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매일매일 드시는 사과의 양은요? 하루 한 개. 하루 한 개. 아침 사과가 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 정말 좋은데 정말 어때 매일 드시니까? 예. 뭐 혈액순환부터가 좋고 네. 뭐 아침에 먹으면 네. 정말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옆에서 보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경매사님 제가 먼저 그 산지에 계신 분을 살짝 만나는데 말 그대로 올해 정말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절 지나고 오늘 사과들이 보니까 좀 꽤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요. 예.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전주보다는 약간 늘어나가지고 오늘 약 53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53톤이면은 10kg로 예. 5,300박스. 300박스. 예. 자, 지난주에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경락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전주보다는 약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나노 스위트를 얘기를 하면 특품 10kg 25내를 이렇게 하면 네. 그 35,000, 4만 원 형성되고 네. 그 30내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지난주보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석 기간 중에 좀 경락가가 좀 잘 형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가격은 꽤 좋은 가격을 받았다 뭐 예, 이렇게 예. 말씀들 하셨는데 어땠나요? 지금 올해 추석 때는 그 실세 형성은 아주 잘 되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출하량이 워낙 적어서 그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홍로 특품 5kg 13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5,000에서 45,000원, 16내가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로 형성되었으니까 아주 고단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사실 올해만큼요 작황이 참 안 좋고 산지 상황이 안 좋았지만은 가격만큼은 좀 높았잖아요. 예, 예, 예. 이걸 좀 뭘로 보자면 사실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고충이 너무나 심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값을 잘 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단까지만은 실제적으로 농가 소득은 뭐 낙가라든지 열가라든지 이런 그 피해가 많아가지고 실제 소득 면에서는 일부 국소수 빼고는 편년작이라 보셔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단가인데도 워낙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그런 가격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네 보면은요. 실제로는 그렇죠. 네. 그 농가 수치 가격 부분에서는. 현재 어때 좀 사과가 나오고 있는 이제 주 출하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주 출하 산지는 충주, 제천, 영주, 안동, 그다음에 이제 계산 쪽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지역들의 좀 작황 상태는 어때요? 거기도 특품 기준으로 따지면 예전보다는 50% 양이 없다고 보셔야죠. 지금은 사실 뭐 올해는 다 전반적으로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들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이제 홍로가 거의 이제 끝이잖아요. 홍로 끝나고 지금 이제 나오는 출하되는 사과들 종류들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주 품종이 그 시나노 스위트하고 양강,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녹이 시작한 조생부사 그 정도가 지금 주 품목입니다. 네. 그 사과들이 이제 사실 어느 시점에 좀 출하를 해야만이 좀 제값을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홍로 사과는 거의 끝마무리라서 검주중으로 종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 시나노 스위트라든지 양강, 그다음에 조생부사 같은 경우는 색택이 이것처럼 아주 갖고 오셨는데 높이 좀 보여주세요. 네. 색택이 80% 이상이 그 80% 이상 착색이 된 뒤에 출하를 하시는 게 좋은 경락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살짝 좀 앞당겨서 좀 조기 출하를 하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색택을 좀 아무쪼록 잘 내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높이 좀 보여주시면요. 요 정도가 지금 최상급이라고 보면 이게 되나요? 최상 1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품. 특품. 예, 최상 특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안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속을 하나 둘 셋. 으르뜨.
저는 이게 안 되는군요. 사과를 많이 드셔서 피부는 좋아졌지만 힘은 조금 약하신 것 같은. 아니 경매사님들 그냥 깍깍 소리 나게 이렇게 좀 하시는데. 예. 저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쪼개봤어요. 아 그래요? 지금 힘을 주셔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홍로 빛깔이 지금 되셨어요. 네. 자 다음 주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텐데 좀 어떻게 경매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앞으로 사과. 예. 지금 이제 출하량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중매인 재고가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시세는 약 보합세가 형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약 보합세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만큼 우리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도 추석 대목으로 조금 힘을 내셨으리라 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뭐 좋은 사과에 대한 이쁜 경매 소식 짚어주셨는데요. 힘을 주셔서 아직도 얼굴이 빨갛습니다. 네, 잠깐 쭉 가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가락동에서 살펴본 이렇게 붉은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뭐 앞으로 좀 쭉 이어지는 경매는 약 보합세로 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또 산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분들 이렇게 맛있는 사과 많이 챙겨 드시면요, 이 계절 또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꿀사과 많이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전 이상 가락동에서 과일 경매를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이 홍로 사과처럼 이경화 팜캐스터가 정말 맛깔나게 이렇게 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10월을 들어섰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출하되고 있는 품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는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 시나노스위트와 양광, 욕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알기에는 뭐 시나노스위트, 양광, 욕과 굉장히 생소하지 어려워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나노스위트는 그 아오리와 부사의 그 장단점을 보완한 중생 품종이고요. 그 양광은 골든 딜리셔스의 그 자연 교잡을 통해서 발전한 그 사과 품종이고, 그 마지막으로 욕과는 그 조생 부사의 계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말씀해주신 품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 품종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뭐 반입량이나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인지도 말씀해주세요. 현재 시나노스위트고 지난해 그 비교 출하 시에는 그 한 30% 정도 감소했고 시세는 지난해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세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출하량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시세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 그 물량 그 증감 차이에 따라 시세가 그 반등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시세가 잘 나오는 사과는 어떤 사과, 어느 지역의 사과고 그 원인과 비결은 뭘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재 그 괴산이나 그 제천 지역의 선별이 아주 우수하고 그 과실 그 색택이나 맛이 좋아서 그 중도매인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충북 괴산과 제천 지역의 이 선별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과 중생종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0월 초반인데요. 반입량, 그러니까 사과 중생종의 반입량은 어떤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중생종은 그 홍로, 욕과나 그 시나노스위트, 양광, 가몽인데요. 그 반입량은 일일 한 50에서 60톤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한 20-30% 정도 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네. 이 사과 중생종도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생육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개화기에 저온과 그 폭염, 가뭄과 그리고 그 집중호우로 생육장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날씨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병충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과 병충해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고온으로 인한 대입 영상인 일소병과 밀병, 그 탄저병이 있고 그 지난해보다 그 병충해 그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아요. 농가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품종이잖아요. 맞습니다. 품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개발과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 대목의 대량 생산을 개발하신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사과 농사와 또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묘목하고 사과 농사와 가공을 하고 있는 김윤차 농부 보태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과의 뭐 대량 대목 생산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대량 생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과나무의 특성상 가지에서 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희무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면적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삽목을 하게 되면 작은 면적에서 많은 수의 대목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을 생각하시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보통 보면은 비싼 묘목값은 피해를 보는 게 농민이기 때문에 네. 저렴하고 튼튼한 묘목을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요. 일반 재배하고 뭐 대량 생산 재배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일반 재배는 만약 예를 들면은 뭐 전평에 네. 이제 8,000개 이제 대목을 수확할 수 있다면은 이제 삽목 같은 경우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평 같으면은 한 10배 정도의 수확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저희가 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과 나무 하나에 정말 많은 사과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가공식품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영양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맛은 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생산했을 때 그런 품질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고 맛도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요. 지금 가공식품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2차 가공식품도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네네. 상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기존 상품들은 이제 씨를 안 빼고 통째로 갈아서 착즙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씨를 빼서 저온 착즙한 사과즙과 배즙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꼭 씨를 빼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씨에는 시한배당체라는 정상가리 성분이 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종이컵 한 컵 정도 먹어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몸에 축적이 되고 배출이 되지 않아서 네. 유아나 노약자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들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존에 이제 즙을 안전성을 위해서 즙을 드시지 않았던 소비자들과 이제 안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계속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늘고 있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자, 사과 농사를 지으시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정부에서 지금 사과 식재를 꾸준히 권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 풍년일 때는 이제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사과 농사를 짓고 또 개발까지 하는 농민으로서 동료 사과 농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사 지은 16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이제 사과를 재배를 하면서 사과의 효능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냥 몸에 좋습니다라고밖에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님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이라든가 사과 효능 등을 이제 과일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해서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제 과일을 좀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아무래도 그냥 몸에 좋다라는 말도 좋지만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효능 이런 과정 같은 거를 잘 얘기를 해주면 또 더 믿고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과 농가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농협가락공반장의 양승환 부사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의 소비 동향은 어떤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네. 출하 물량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일부 중도맨들의 재고량이 있어 소비는 대체로 원활합니다. 네. 그럼 지금 출하하고 시세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중생종 사과의 경우 출하량이 증가되고 꾸준한 소비로 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은 사과, 시황, 그리고 경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올해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대과보다는 좀 중소가 위주로 생산이 됐는데 그래도 또 소비가 원활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농가에서는 또 병충해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 집중 분석 나우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다룰 품목은요, 바로 이 호박입니다. 전문가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경매 시황 상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박 단위 물량 오늘 278.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437.7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적습니다. 159.3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늙은 호박 10kg 상품 평균가 보죠. 오늘 7,800원, 어제도 7,800원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살펴보시죠. 늙은 호박 10kg 상품 평균가 최근 7일 동안 최고가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9월 26일 3,5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7일 이후로 급상승하면서 9월 28일은 16,500원까지 상승했었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조금씩 상승하긴 했지만 큰 상승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호박 보시죠. 8kg 상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24,210원이고요. 어제 24,509원이었습니다. 시세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299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단호박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25,500원이고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래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특히나 10월 1일 같은 경우 39,5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9,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고구마 10kg 특품 기준으로 평균가 살펴보죠. 오늘 41,63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43,829원이었는데요. 시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 2,199원 하락한 41,630원을 기록했습니다. 호박고구마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9월 26일 43,000원대로 역시나 최고가 중에서는 좀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 타다 9월 29일에 52,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그 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세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현재로서는 52,000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조선 애호박 보도록 하죠. 20개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1,911원,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가 1,911원입니다. 어제는 8,801원이었는데요. 시세가 올랐네요. 2,110원 오르면서 1,911원에 낙찰됐습니다. 조선 애호박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도록 하죠. 9월 29일입니다. 9,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는 최근 7일 동안 중 가장 낮은 가격의 시세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 후로 10월 1일까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1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3일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세가 역전을 하면서 9월 8일 올해 시세가 35,000원이었고요. 지난해보다 더 좋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상승세 9월 17일까지 유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지난해보다 가격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간격 차이를 좁히기는 했지만요. 1,91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좋지 않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충북 청원군이 1,434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9,690원에 낙찰됐고요. 충북 음성군 8,47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조선 애호박 산지별로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청원군이었습니다. 18,0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주시 상당구가 뒤를 이었는데 1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청원군이 가장 높았는데요. 1,434원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으로 양주시가 9,94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경락가 시세를 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호박 품종들의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부사장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좀 현재 어떤 호박들이 반입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그 애호박과 그 주키니 호박, 그리고 단호박과 늙은 호박 등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호박이라든지 단호박, 늙은 호박 네. 품종이 다양한데 이 품종별로 하는 요리도 다르잖아요. 각 소비초에서 좀 쓰이는
하는 그런 호박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 애호박과 zucchini 호박은 주로 식재재로 그 부침이나 무침, 뭐 전으로 사용이 되고 그 가정 소비가 많습니다. 가정 소비. 네, 그리고 그 단호박과 늙은 호박은 그 죽이나 즙, 그 각종 그 건강식품 레시피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그 제철인 그 늙은 호박은 아주 인기가 시장에서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도 호박죽 해 먹으려고 지금 재료 사놨는데요. 자, 그런데요. 지난달 20일에요. 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슈퍼호박 부문으로 대상을 탄 호박이요. 이 대회 사상 역대 최고 크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네, 호박 둘레가요. 지금 다 안기지도 않을 만큼 지금 엄청납니다. 슈퍼호박 둘레가요. 273cm고요. 예. 무게는요. 몇 킬로그램일 것 같으세요? 한 100kg쯤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265kg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265kg이요? 네. 엄청 큰데요. 이렇게 박과 채소 챔피언 선발 대회는 농촌진흥청이 개최 중인 행사입니다. 이 농가들에게는 또 사기 진작을 하고요. 소비자분들에게 또 흥미를 끌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된 것 같은데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 농업인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오, 정말요? 네, 취미로 이제 주말 텃밭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행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네,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또 호박 가격은 어떤지 양승환 부사장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가격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품목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호박과 그 늙은 호박은 그 반입량이 많아서 그 시세가 약보합세로 형성이 됐고, 네. 그 단호박과 zucchini는 물량 감소로 강보합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8월 초까지만 해도요. 산지에서 이 애호박이 애불단지였다. 저희가 맞아요.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고 막 산지 그랬잖아요. 폐기되고 있다는 네, 소식을 그러니까요.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추석 때는 또 이게 그렇게 귀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예, 8월 그 애호박 가격은 그 산지 폐기가 이루어졌고 그 물량이 감소하면서 8월 말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 9월 대비 그 출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 대목에는 그 가격이 하락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는 그러니까 물량이 딸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그쵸. 컸다는 네. 말인데요. 그러면 생산량이 이렇게 좀 많아진 이유가 뭔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추석 소비가 심리가 크다 보니까 생산량을 증대시킨 그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산지 상황은 또 좀 괜찮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8월 초 가격 폭락으로 그 산지 폐기까지 가는 그 극단위 조치를 취해서 그 물량 조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8월 말 폭우로 그 호박 생산량을 더욱더 그 감소시켰고 가격까지도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9월 그 기온이 그 정상화되면서 추석 물량 그 대기와 강원, 경기에서 그 충청권까지 그 출하 지역이 확산되면서 물량은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네, 뭐 현재 상황은 좀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올해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농가분들이 힘드셨습니다. 특히나 맞아요. 애호박 농가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천재지변은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로 그 겪어보니까 그 폭우보다는 폭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폭염의 내성을 지닌 그 품종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폭염의 내성을 지닌 품종 개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재배 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배 기술들이 또 발전이 그렇죠. 돼야 할 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애호박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또 전화 연결해 봤거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7년도 옥산농협 연합사업단 출범한 이후에 계속 단장직을 맡고 있는 정환창입니다. 예. 2년마다 새로운 임원 선출을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박중하는 임무를 계속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단장직을 수행 중입니다. 단장님, 청주 예. 애호박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청주 애호박 자랑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 청원 생명 애호박은 충북 청주시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이며 청원 생명쌀, 청원 생명 토마토 등 28가지 품목으로 여러 가지 특산물이 함께
청주를 대표하는 친환경적인 먹거리 농산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애호박이 어떻게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청주시청과 네. 농협 청주시지부의 전폭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지원을 바탕으로 호박을 재배하시는 농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되며 우선 타 지역의 호박과의 차별화를 위해 청원생명 애호박은 GAP를 획득하였으며 또한 호박 농가들 대상으로 매년 GAP 교육을 통하고 그 자격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호박의 생산량 증가와 맛, 향이 훌륭한 호박을 생산 중이며 그런 것들이 각 시장에서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출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까? 예, 호박 생산 시기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저 30%에서 최고 많은 물량이 들어갈 때는 6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호박으로요 청주 농가 소득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처음에는 연합사업단을 출범하여 청원생명 브랜드를 걸고 출하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인지도나 마케팅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웠었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품질과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만큼 농가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락동 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수출 판로를 더욱 넓게 나간다면 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꼭 필요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애호박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 비결은 뭔지 궁금하거든요. 고품질 노력은 저희 농가들이요. 예.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토양 관리 및 품질 관리, 특히 네. 공선회를 통해서 공동 브랜드를 공동 선별하고 공동 판매, 공동 계산을 이뤄내는데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또 애호박을 향한 사장님의 열정과 노력을 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사장님과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또 이 시세를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좀 짚어주시죠. 예, 경기 강원 지역은 출하량이 서서 감소하고 충청 지역의 출하가 되면서 시세 소비는 기온이 하락되면서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시세는 약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애호박이 찌개에도 빠질 수 없고요. 반찬에도 늘 꼭 필요하죠. 들어가는 예. 재료잖아요. 자, 수확을 맞은 농가에서는 모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선별에도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농산물 소매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배추 고랭지입니다.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4,897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424원 떨어진 가격에 판매됐고요.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평균가 3,407원에 판매가 됐네요. 어제보다 90원 하락했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4,515원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등락가는 184원 하락했습니다. 포도 거봉 보겠습니다. 2kg 상품 평균가 15,445원. 등락가는 10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애호박 한 개 상품 평균가 1,316원에 판매가 됐고요. 42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29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한우 불고기 4,443원에 판매됐습니다. 계속해서 돼지도 보겠습니다. 돼지 삼겹살 기준은 같고요. 2,145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2,143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거든요. 벌써 좀 가을이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도 그렇게 또 춥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게 점차 첫설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아침 일찍 밭일 나가실 때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네. 건강이 가장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의 양승환 부사장,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가락동 365는요, 내일 개천절이 지난 후에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목요일 방송에서는요, 상추와 배, 홍고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목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